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주차 나이키 생활과 경제 6주차 수업을 하고 있고요. 6주차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03페이지에 나이키 하청공장의 노동 착취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하는 제목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물이나 아니면 토론물들이 계속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으셔서 많이 힘드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개수업은 이제 홀수주에만 레포트를 내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다만 아직 레포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평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학생의 성실도 아니면 수업 태도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어쩔 수 없이 과제물이나 토론에 참여하시는 빈도나 아니면 그 정도를 보아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과 경제라는 과목을 선생님들과 만나뵈면서 지난 학기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교양 선택 과목으로 생활과 경제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부담 없이 좀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과제물도 또는 토론물도 이렇게 시험으로 매주 이렇게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정말 재밌게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온라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교재에 있는 부분들을 충실해야 되고 수업 내용에만 충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많이 좀 주어지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어떤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즐겁게 수업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제 수업에서는 좀 부담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또 예비사회복지사로서 또 이제 산업체에 대학에 들어오셔서 이전 학생들과는 좀 다르게 사회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또 사회에서의 위치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다르실 거라 생각을 해서 학생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선생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고 느끼시는 바가 어떤지 그런 느끼시는 바들을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또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 내에서 어떤 마음들로 상대방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또 아니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매스미디어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을 좀 더 이제 폭넓게 그리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고 직업상 물론 이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요보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지지의 문제, 또 사회적인 심리 정서적인 어떤 지원과 지지의 문제도 큰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시각을 좀 더 넓혀보고 다양화하는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사회 문제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 사회의 많은 모순들 우리 사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의 모순들이나 왜곡된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겨나고 있는지 그런 모순들이나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 모양들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정체성 아니면 생각들을 좀 다르게 가지고 계셔야 우리의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더 긍정적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먼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강점
아니면 장점, 예,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지금 한 세 가지 정도씩 말씀해 보실 수 있나요? 예,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강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강점, 관점, 환경 속의 인간, 사회복지의 체제, 개념이나 그 환경 체계 이론들을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강점, 관점, 엠파워먼트 관점, 체계 이론, 뭐 생태 체계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그들의 강점을 바라보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재능들을 조금 더 키워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상담이론,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강점을, 장점을 충분히 세 가지 이상 짧게라도 생각을 충분히 짧은 시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나의 장점이 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또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상의하러 들어왔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 후배 직원을 아니면 후학들을 아니면 직원을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 저 녀석 또 문제를 가지고 왔어. 아, 저 사람은 벌써 이렇게 걸어오는 것서부터 아니면 얼굴 인상서부터 벌써 어떤 고민이 많아서 아, 정말 오늘 힘들 것 같은데? 아, 정말 저런 거, 저런 모습 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 그래. 저 사람 평소에도 잘했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야.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아, 어떤 고민이 있나 보네. 내가 좀 도와줘서 저 친구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저 친구도 발전하고, 우리 회사도, 우리 직장도 발전하고, 아니면 제가 사회복지사면,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사회복지사니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시게 되나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이, 어떤 자세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어떤 자세로 직장 동료나 후배를 바라보는 모습이 긍정적일까요? 발전적일까요? 또 올바른 자세일까요? 우리가 한 사회의 청년에서 장년으로 어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직급이 높아가면서 어느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다라는 건 그 부서의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팀워크를 만들고 성과를 이루기 위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걸 이끌어주는 게 부서장의 일이죠. 사회복지사는 찾아와 주시는 클라이언트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연계되어서 오신, 소개되어서 오신 많은 어떤 문제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공부하시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점, 관점, 시각들을 클라이언트가 잘하는 부분, 나의 부하 직원이 나의 동료가 어떤 걸 부탁하고 왔을 때, 물어보러 왔을 때, 아니면 상의하러 왔을 때, 아,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옹호해주고, 힘을 모아주는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 아니면 그런 직장 상사라 그러면 동료들에게도 충분히 호응받으실 수 있을 거고, 부서장으로서 그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부서의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충분히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런 사회복지사를 부하 직원의 아니면 직장 동료의 입장에서도 그런 동료나 상사를, 부서장을 만나기를 희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부서장인지
그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고 그런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주차 생활경제 나이키의 사례를 볼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라고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이제 저희 나라도 그렇고 한때 저희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이키 운동화 처음 판매되고 있는 엄청난 가격, 비싼 가격에 일반 운동화 가격보다도 시장표 가격보다도 아니면 국내에서 있던 프로스펙스나 이런 거 가격보다도 많이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히트를 쳐서 판매가 되었죠. 나이키 스시우 로고라고 하는 요 나이키 로고가 이렇게 쑥 휘어져 있는 요 로고가 신발에 착이는 게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거 살려고 신문도 돌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또 형제들이 많아서 어머니한테 그거 아버지한테 그거 사달라고 그러면 혼만 났었거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꼭 사보고 싶은 마음에 사서 신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 신문도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돈을 모아서 신발을 샀던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납니다. 나이키는 이제 글로벌 스포츠 제품 생산 기업이죠. 많은 스포츠 스타들을 모델로 이용을 해서 엄청 세계적으로 스포츠 용품들을 만들어내고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재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학생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학생이 좋은 김민촌에 살고 있었죠. 어려운 김민촌에 살고 있었지만 좋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만나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 마이클 디펜슨 선생님으로부터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죠. 사회복지관에서. 그래서 그곳에서 바느질을 하는 작은 손을 가진 파키스탄의 어린이 노동자를 보게 됩니다. 그 어린 노동자가 타릭이라는 노동자가 하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32개의 축구공 조각을 100% 손으로 바느질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듣죠. 그래서 1620번의 바느질을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하루 그걸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60센트밖에 받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설명을 102페이지 중간쪽 아래쪽에 보시면 좋은 사진, 실제로 타릭이라는 그 어린 친구가 바느질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나이키 운동화는 또 어떻고, 나이키 운동화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주로 만드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일해서 고생해서 일하는 대가로 고작 $2를 받고 있다. 그걸 나이키가 단돈 $5에 사들인 다음에 너희들한테는 $100, $180에 팔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업들은 당연히 생존의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이윤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자국 내에서는 많은 고가의 그 인건비나 노동비나 이런 것들, 유통비 이런 것들이 들기 때문에 자기의 마진이 이익률이 적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판매가는 낮추지 않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인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여러 나라에 노동력은 많은데 저가의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제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공장을 이전하니까 자국 내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또 실제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구매를 할 때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 구매를 하는데 기업에서는 저가의 생산을 하다 보니 이윤이 극대화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가 그 자국 내에서 공장에 이전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니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 빈곤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인 악순환들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그걸 개의치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그 외국의 기업들이 나와서 자국에서처럼 노동 조건, 엄격한 노동 조건이나 근로 환경을 지키지 않고, 예, 외국에 공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여건에 맞춰서, 아니면 그 국가의, 저개발 국가의 법률에 맞춰서만 공장과 환경을 운영을 하다 보니 실제로는 환경에 대한 폐해도 나이키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장들, 서구 유럽 국가들, 공장들이 그런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1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취의 대명사 나이키 챕터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110페이지에 이제 불매운동을 하는 미국 사회의 어떤 많은 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제시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또 이러한 문제들에 의해서 미국 시민사회가 나이키에 대한 불매운동들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성,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근로 환경이라든가 어떤 적정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운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111페이지 보시면 1997년에는 베트남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또 근로자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에 자주 가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물도 자유롭게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노동 환경의 문제들을 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그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태광비나라는 곳에도 IT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준치의 177배에 달하는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라는 소식이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다라고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광 기억나시나요? 노무현 정권 때 유명하셨던 기업인이시죠? 호남 쪽에, 영남 쪽에. 그분도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외국에 나가서 그런 나이키나 이런 거대 기업의 하청으로서 어떤 생산에 참여를 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화학약품이나 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옷을 만들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종사하게 되었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비단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여러 리복이나 하는 그런 여러 글로벌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업들과 연관을 맺어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 많은 그 합청 기업들, 아니면 벤더 사업들이라고 하는 그 협력 기업들이 함께 그 문제를 공유하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어떤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키에서도 이러한 사회 문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줄고, 그 브랜드 가치 하락 때문에 경영자들이 이제 이윤 추구하는 부분도 막대한 이윤이 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윤이 생각보다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3페이지에 보시면 나이키의 노력 그리고 남겨진 과제를 보시면, 사면 초과에 빠진 나이키지만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하청 공장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은 나이키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발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고 나이키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이키의 이미지가 곤두박질쳤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순이익은 절반으로 줄고 급격하게 오르던 주가도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에 그 나이키의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나이키 제품은 노예 노동, 강제적인 잔업, 그리고 노동 학대와 동일시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 소비자들이 노동자가 혹사당하며 만든 제품을 사길 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에서 하청 공장 관리와 인권, 노동 문제를 혁신적으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14페이지 상단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6가지 약속을 했다라고 했는데, 첫째, 모든 신발 하청 공장은 미국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의 환경이나 그다음에 근로자의 문제들은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의 법률에 접촉을 받다 보니까 우리 선진국들보다 아니면 조금 더 개발된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헐겁게 어떤 규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 미국 사회에서 똑같게 미국의 기준에 맞도록 고쳐나가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근데 두 번째, 하청 공장에 일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높이겠습니다. 신발 공장 18세 이상, 의류 공장 16세 이상.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우연한 기회에 다시 한번 여행을 하게 됐었는데, 그 전에 한 10년 전에, 18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을 때는 호텔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제 아무런 보통 호텔에 있는 어떤 손님에게 하는 어떤 제안서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다녀왔을 때 호텔에 이제 새로운 안내 표지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너무 관심 있게 읽어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길거리에 호객하는 아이들 아니면 작은 물건을 파는 아이들한테 돈을 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1달러, 2달러 같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상세하게 보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 한 달 가정의 빈곤층 가정의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100불, 50불이 안 됩니다. 많이 이렇게 수입이 있으셔야 100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크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제 일을 하셔도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작은 물품 팔고 뭐 하면서 관광지에 외국 관광객들 지나다닐 때 이렇게 좀 받아오는 돈이 오히려 이렇게 팁으로 우리가 그냥 불쌍하다고 주는 돈들이 가정 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런 어떤 관광지에 나가서 물건을 팔거나 국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캄보디아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교육을 위해서 되어야 되는 아이들이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먹을 거나 뭐 선물을 주는 것들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어서 그 돈이 부모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의 생각이 아이들이 돈 벌어오는 사람이다라는 것들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간곡한 한국말로도 써있더라고요. 관광객들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앞으로 미래사회에 더 발전을 하려면 미래사회 주역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깨고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성실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라는 문구가 있게 되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캄보디아에서도 미래가 보이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사회운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작은 출발이지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IT에서도 두 번째 하청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최저 연령,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미래 세대의 구역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최소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하고 그러한 기준 하에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지역과 국가사회와 지역 그리고 자기 가정과 자신을 위한 예, 발전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 아동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세 번째 비정부 국제기구와 함께 하청 공장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청 공장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와 동등한 그 와중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4천여 가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액금융 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활동도 사회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 대기업으로서 학교도 만들고, 그다음 너무 어린 친구는 고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환경, 노동 환경이나 작업 환경도 개선하고, 가족과 가족을 위해서 직원과 가족을 위한 소액 대출도 해주겠다라는 것들을 했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대학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노동 착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만약에 그 처음 시작을 했던 것처럼 좋은 사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복지관에서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학생들에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나이키 제품의 소비자였던 많은 학생들이 아니면 젊은 젊은 소비자들이 내가 사고 있는 이것이 아주 어디 먼 나라지 얼굴은 모르고 가본 적은 없지만 먼 나라에 나랑 비슷한 어린 학생들이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한 부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제품들이 우리 아주 저가에 사서 우리 소비자에게는 아주 고가에 판매되는 그래서 그 수익이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이키라는 기업의 어떤 특정된 어떤 글로벌 기업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문제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 소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혼자는 어렵지만 단체 활동을 하고 사회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에게 편지로서 글로써 항의를 해서 그런 소비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이키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바로 소비자가 변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한 방편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했습니다. 더구나 이제 직장에서 아니면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보면 더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잠깐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노동 착취,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아동 노동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변화되고 있는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 착취에 관한 문제, 또 아이들의 노동 그 현장에서의 근로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소비자의 변화들, 그다음 국제적인 어떤 행동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물론 사회복지사도 되실 거고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한 모든 부분이 사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많은 활동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 사회통합, 복지국가로 가는 어떤 방향들로서의 어떤 여정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